북한만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그 능력들이 있어요. 생화학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다음에 사이버 능력이 뛰어나요. 전 세계 5위 중에 하나라고. 하여간 나라 전체가 군대처럼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전쟁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우리가 그동안 도발을 해왔을 때 참았잖아요. 우리의 인내심에 지금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발표한 기관을 보면 처음 발표하기 시작한 게 2006년이에요. 사업체입니다. 사업체.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영리 회사예요. 영리 회사에서 그걸 발표하는데 본인들 얘기로는 뭐 40에서 60가지의 요소를 비교를 해서 낸 자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회사가 직원이 한 명이에요. 그렇다면 그 신빙성이 얼마나 될까? 40가지, 60가지라는데 그 40가지, 60가지가 도대체 뭐며 개수를 넣어서 했는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5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뭐 20몇이고 뭐 북한이 30몇이고 근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남성들이 2년간 복무를 해요. 그리고 전역하면 10년 동안 예비군을 하는데 신고 안 하고 외국 여행 나갔다가 걸리면 형무소를 갑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가서 나오면 매년 2달까지인가 동원이 가능해요. 통상은 2달은 동원 안 하고 한 14일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찍히면 내무 부조리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징집제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귀하게 병사들을 대한대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러면 그 나라가 약한 나라 같습니까? 조그맣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강직한 그런 군대인 것 같아요. 적도 없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뭐 5위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건 재미로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거기에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요. 그 순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지금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얘기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망하질 않잖아요. 야, 저 망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저력이 있는 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우선 숫자가 많습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못하지만 숫자가 많고 북한만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그 능력들이 있어요.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러는데 핵무기는 무슨 빼더라도 생화학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국제협약을 맺어가지고 신경작용제나 가스 이런 거는 안 만들고 안 쓰기로 했어요. 80년대까지는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북한의 생화학 능력이 뛰어나요. 지난번에 왜 그 김정남 살해하는 거 보셨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비행기나 뭐 탱크 뭐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질적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지만 계속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하고 새로운 이런 관계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능력을 이제 개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재래식 무기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플러스 북한이 기본적인 무기들 있죠. AK 소총, RPG. RPG는 유탄 발사기예요. 북한이 그 탄두를 여러 개를 개발했어요. 사람 죽이는 거, 탱크 부수는 거, 이런 벽 뚫는 거, 건물 안에 있는 사람 죽이는 거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중동에서는 좋아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맨패드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깨에 올려놓고 비행기를 쏴 떨어뜨리는 거예요. 통상 사거리는 뭐 10km 이내지만 우크라이나 처음에 일어났을 때 헬기가 쭉 날아가다가 한 방 뻥 맞고 또 그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자체 생산을 하고 또 북한에는 불세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러시아의 코아넷이라는 미사일을 모방해서 만든 건데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기초 무기들을 하여튼 잘 개발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기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수출이 잘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이버 능력이 뛰어나요. 전 세계 5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북한이 전자전 있지 않습니까? 제밍, 그다음에 뭐 정보 탈취, 뭐 GPS 교란 이런 데 또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야 북한이 그럴까 한데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일찌감치 무인기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드웨어 측면이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하여간 나라 전체가 군대처럼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전쟁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또 뭐 수령님을 위해서는 뭐 목숨도 총폭탄 정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런 사람들. 김정은은 군부대 방문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만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알려주지 않고 가는 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다음에 김정일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아버지. 이 사람은 또 권총 쏘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선 조종 비행기를 좋아했대요. 북한이 갖고 있는 권총이 백두산 권총이라는 건데 그 김정일이가 전 세계 권총을 다 써보고 야 이게 제일 좋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인데 그런 식으로 걔네는 국가 지도자가 우리로 치면 걔네는 영원한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러시아 국방장관하고 그 팀한테 본인이 직접 자기 무기 전시장에 가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야, 하여간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어릴 때부터 애들이 세뇌가 되니까 그 거짓말에 탄로가 날 때까지는 먹혀 들어가니까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을 얕잡아보면 안 된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우방이 있어서 북한 핵무기하고 이제 이게 대적이 되고 수틀리면 하여튼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지도부가 무서워하는 진실, 북한에 대한 그 실상을 나만의 실상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 K-드라마, K-팝을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차하면 뭐 대북 방송이나 풍선 같은 거를 올리면,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지금 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능력을 얕잡아보면 안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한 주먹 갖고 있다는 거를 늘 갖고 하여간 좀 자신 있게 북한을 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해왔을 때 참았잖아요. 근데 그 참았던 이유가 우리가 잃을 게 많았기 때문에 참았는데 우리의 인내심에 지금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좀 함부로 까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우리가 잃을 게 많으니까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좀 점잖게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말폭탄 터뜨린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나름대로 그 내실을 기해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병사가 군대 가서 100일 지나면 100일 휴가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나 형이나 누구하고 소주 한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야 요즘 군대 어떠냐 그러면 밥도 잘 나오고 뭐 괜찮아요. 근데 미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밥도 잘 나오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얼굴도 좀 검해지고 등치도 좀 살도 좀 빠지고 이렇게 모습으로 나오면 북한 까불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옆 테이블에 있는 북한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듣고 북한에 대한 요즘 남한 군대 분위기가 틀려졌으니까 함부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여간 병사부터 지금 우리 총 있잖아요. 네. 총을 보면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영화에 나오는 총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총을 지급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총도 뭐 제대로 없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래서 뭐 비싼 비행기, 뭐 비싼 배, 비싼 탱크 그거 다 좋은데 총부터 사달라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니 요즘 케이트 소총은 나쁜 총은 아닌데 요즘 나오는 총들하고 비교해보면 경차로도 할 수 있잖아요. 경차로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좋은 차를 원하듯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무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군은 둘째치고 저 조그만 리투아니아 같은 조그만 나라 정말 조그만 나라의 군인들을 보더라도 우리보다는 기초장비가 우수하다 하는 데서는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북 방송을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마지막 카드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뭐 북한이 망한 거를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북한이
망하면 저한테도 별로 그렇게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특히 그 북한의 인권 문제가 좀 개선이 되고 전쟁 없이 잘 지내다가 적절한 선상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거나 그러니까 민간인이 풍선을 올리는 거는 우리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법으로 또 금지를 시켰잖아요. 근데 하여간 정부에서 풍선을 올리고 하는 그런 거는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이 하여튼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지금 그거야. 그러니까 걔네들도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K-팝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젊은 친구들도 생각이 틀린 거지. 수령님 아무리 뭐 5살부터 수령님 해도 음악에 따라 몸이 움직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배고파서 탈북을 했는데 요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탈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북한 김가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를 추적이라고 그러고 동족이라고 이제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남한에서 오는 K-팝 저거 다 나쁜 거야. 남한에서 오는 K-드라마 저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는 이미 겁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